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자, 오늘 화요일 오후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민주당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일 먼저 출마 네.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출마 선언하시고 지난달 30일 날 했으니까 야. 아무도 주저하고 있을 때 네. 제가 제일 먼저 했지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저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복장이 와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 후보 네. 이렇게 입고 김진애. 오셨어요.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 후보 1번 더불어민주당. 와. 이거를 지금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왜 예비 그러냐 후보 하면은 등록을? 성관위에 신고한 예비 후보는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네. 박주민 의원님은 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굳이 저기를 네. 안 해도 돼요. 의원직을 사퇴하면은 그때야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거고요. 현직 의원은 못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님은 그냥 저 정당에만 당에만 등록을 했지 등록을 한- 예비 후보는 등록을 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만 이렇게 하고 저만 이렇게 명함도 들고 다니면서 인사하고 제가 요새 김진애의 아주 특별한 현장 룩보라고 하면서 네. 시내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시군요. 그때 저기 이제 이게 도움이 되죠. 아. 제가요 이거 예. 왜 조끼만 입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열이 많아서 김진애 에너지 아닙니까? 아, 그래, 에너지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잘 더워해요. 어. 그래서 조끼로 맞췄습니다. 아. 근데 이 조끼가 이 파랑이 굉장히 이쁜 파랑 같아요. 맞아요. 이거보다 이쁜 파랑 같아요. 잘 어울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야, 저희 댓글도 벌써부터 김진애는 이제 응원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 김진애 서울시장 환영합니다. 뭐 이런 댓글까지 올라오면서 네.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신데 네. 자, 이렇게 복장을 이 선거 복장하고 계시니까 네. 정말 선거가 코앞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야. 아니 정말 코앞이고 네. 저도 어저께 그 경기도지사 음. 오마이 TV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얘기를 아, 들었는데 예. 사실은 그거 하고 나서 오늘 서울시장 후보도 좀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쁜 시점에 네. 제가 막 속상할 때가 아. 아니 무슨 뭐 JTBC인지 채널 A인지 음. 100번 토론에서 국힘은 경기도지사 토론을 하는 거예요. 유승민, 김은혜. 그럼 했죠.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저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번에는 열세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네. 경선이 달아올라서 아. 경선에서 나온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네. 막 재밌다 박수도 치고 또 막 서로 욕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 해야 이게 붐업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좋은 것이 오세훈 후보가 단수 공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세훈 현직 후보는 시장이. 잭소리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지금 당선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특히 용산 졸속 이전에 관련된 문제들, 네. 또 오세훈 시장의 저 실패했던 10년 전에 실패했던 시정, 또 지금 작년에 1년 동안 무능했던 시정, 네.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해 가면서 새로운 비전을 내놓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업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거를 못 하고 시간이. 있는 게 음. 저는 비대위가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민주당 입장에서 빨리 좀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신데 근데 한 가지는요. 네. 이것도 운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한 가지가 좋은 게 있어요. 지금 비대위가 경선을 미적되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코로나 별로 네. 증상 거의 무증상이었는데 자가격리였어.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일주일을 뒤로 미뤄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이제 자가격리 어저께부터 풀렸습니다. 이제 경선 빨리 하십시다. 자, 지도부한테 메시지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정식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번 서울시장 후보 등록하셨는데 출마의 변 공식적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시죠. 제가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하게 된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꿈꿔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도전했었고 작년에는 3년 2개월 남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후보 단일화를 했었고요. 네. 이번에도 굉장히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이
도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음. 지금 서울시가 맞부닥쳐 있는 문제가 네. 하도 복합적이고 음. 하도 이게 막 서로 엉켜 있어 가지고 이걸 원칙을 지키면서 또 비전을 가지고 철저하게 돌파를 해낼 수 있는 이런 도시 전문가가 가장 필요한 때다. 네. 더군다나 사람 중심의 박원순 철학 음. 그리고 거품 개발이지만 개발을 지향했던 MB 이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때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개발은 필요하되 꼭 필요한 개발 진짜 개발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내는 네. 이런 게 필요한 때인데 이럴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런 와중에 용산 졸속 이전이 나온 겁니다. 제가 먼저 아하.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대선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한 네. 사흘 동안 시리에 빠져서 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 뭐 이러면서 다 있었는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닷새 만에 네. 용산 이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네. 이거 수상하다. 수상하다. 저는 뭐냐면 직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수상하다. 뭐 음. 국방부가 움직이는 거, 뭐 합참이 움직이는 네. 거 보니까 이거 수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어. 10하루 만에 예. 2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일요일 날 그 가짜 조감도 아하, 윤석열 조감도 조감도를 가지고 가져갔죠?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 결단 순간 내렸다.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음. 이거는 제가 그 순간 이거는 제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용산 이전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혈세 낭비와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서울시의 도시 개발과 앞으로의 서울의 시민들의 재산권에 있어서는 정말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재를 막으려면 네. 지금 제가 그렇다고 이전하겠다는 거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리고 대통령 뭐 저렇게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임시 집무실일 뿐이에요. 임시 집무실. 임시물 기껏해야 5년짜리 아니면 그보다 빨라질지도 모르지만 임시 집무실이지 결국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공약으로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는 일, 이거를 임시 집무실로 하게끔 하는 거. 그래야지 서울의 그 특히 용산 쪽에 네.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시민 안전, 교통 불편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일 날 결단을 했고요. 네. 20일 날 이걸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출마 선언 문제 그 전에 공약은 뭐 상당히 준비돼 있었고 이러다가 저도 이제 갑자기 송영길 대표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제 약간 망설이고 그랬죠. 이거를 타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고르다가 30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저께 17일 날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랬죠. 아직 다른 분들은 공식 출마 선언 안 박주민 했어요.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일요일 날 같이 하시긴 뭐 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네. 안 했고요. 그리고 어느 후보도 저처럼 저는 오늘 제 공약을 전체를 다 발표를 했어요.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 공개를. 네. 보도 자료를 내고 그다음에 음. 저희 블로그 페이북에다가 다 공개를 했어요. 네. 제가 이 이유는 뭐냐면 저만큼 공약을 탄탄하게 준비한 후보도 없을 뿐더러 네.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왜냐하면 경선에 이렇게 준비된 후보가 있다. 경선을 빨리 추진하셔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거를 비대위에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아.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들고 오는 걸 잊어먹었는데 네, 네. 한 15페이지에 아주 빽빽하게 만든 거 음. 그것도 요약집입니다. 요약집. 요약집은 뭐 전체 자료를 다 해놓은 거는 한 네. 100여 페이지 되는 거는 제가 토론에 나갈 거로 해서 거기에는 벌써 이렇게 용산 준비를. 졸속 이전이 네.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그림과 더불어서. 그렇군요. 네. 저는 자료 이제 받아서 좀 보고 있는데 10가지 기본 약속, 또 12가지 대표 공약 이게 말씀하셨는데 10가지 기본 약속 중에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가 용산 졸속 이전 서울의 도시계획과 시민재산권에 미치는 악영향 막겠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 인수위 측에 당선인 측에서는 아니 이건 재산권 침해 없다 걱정하지 말라 추가 규제 없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그것도 속임수죠. 속임수다. 속임수는 뭐냐 하면은 네. 워낙
용산 시대라는 말은 선거 때 없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그렇죠. 시대라고 네. 얘기했고 그 공약을 파기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용산 시대로 넘어간 게 윤석열 당선인 아니에요. 이것도 국민 사과가 필요한 일인데 네. 규제가 하나도 규제가 앞으로 필요 없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제가 너무 그거 얘기하면 제가 어저께도 어디하고 인터뷰하는데 거의 1시간을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요약해서, 되니까. 첫 번째는요. 이거는 용산공원 국가공원이 앞으로 돌아올 예정인데 이거를 국민에게서부터 뺏는 행위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사유화하는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이거는 용산공원 특별법도 바꿔야 되고요. 네. 저는 특히 7년부터 그때 특별법 만들 때 총리실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용산은 항상 용산공원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용산 개발에 대한 전제를 해놨습니다. 계획을 해놨습니다. 네. 그건 뭐냐 공원이 있고 주변에는 이제 고밀도 개발이 일어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근데 만약 여기에 청와대가 들어오면 네. 대통령실이 들어오면 주변에 음, 고도 제한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이 고도 제한이 집무실을 없는 거는 내려다볼 수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고도 제한 그거 아니야 내려다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고도 제한은 높이 제한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그만권도 제한이 됩니다. 조망권. 왜냐 그쪽 방향으로 저격수가 있지 못하게 그렇죠. 다 막아야 되는 그거는 저쪽에 이미 들어선 주상복합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그 우리 청와대 경내에서도 외빈들이 와서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걸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거 다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국가 안전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조망권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요격 시설을 적어도 12개 방향에는 어디엔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것도 1차, 그래요. 2차, 어. 3차 해가지고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거는 건물 위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건물에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격 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다음 네.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도시 비행권인데 어. 뭐 드론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아시듯이 네. 앞으로 도시 비행권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의 모빌리티 혁명에 아주 주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용산은 UAM 이렇게 해가지고 물류 도시 항공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데가 바로 용산이에요. 네. 용산이 가운데. 거기가 뭐냐면 바로 한강이 있기 한강이, 때문에 네, 굉장히 맞아요. 좋은데 바로 그렇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 네. 말하자면 북한에서 무슨 자폭 테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요새 음.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요새 드론에다가 자폭 이런 것들 많이 해서 하잖아요. 이런 게 들어오면은 3.7 대통령실 주변에 3.7km 그것만 그다음에는 하겠다는 8km. 거잖아요. 근데 3.7km만 남기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네. 8km 안에 들어오면은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 예. 없이 3.7km 안에 들어온다고 그래 보세요. 바로 격추를 시켜야 된다. 바로 격추시켜야 됩니다. 용산의 머리 위에서 뭐가 터져서 내릴지 모르는 이런 국민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매일 일어난다고 얘기는 안 하죠 물론. 어허. 그렇지만 이런 게 대비를 일어날 해야 수 있다. 예. 우리도 그동안 드론이 북악산으로 내려오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 근데 대통령의 안전이 우리가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통령은 꼭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격을 네. 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은 그 옆에 사는 수많은 밀도가 많은 이 국민들은 무슨 문제야? 그 다음에가 이제 교통 불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서초동과 통일동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앞으로는 한남동 아마, 공간과 예. 여기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용산을? 그때 대통령은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고 3분이면 왔다 갔다 할 뭐지만 그때 수만의 서울 시민은 교통 불편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 속으로 나오고 싶다 그러는데 국민 속으로 나와지지가 않는 거지요. 오히려 나올 때마다 민폐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은 우리가 경험 문제 때문에 나올 때마다 민폐인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 불편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거기다가 용산에 지금 국방부 건물은 대통령실이 들어올 저기는 지금 이태원로 하나에만 걸쳐져 있습니다. 교통이 이미 불편한데요. 네. 그래서 만약 정말로 청와대 집무실이 계속 있을 것 같으면은 용산 공원에 한 토막을 잘라가지고 다시 또 교통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그래요. 되는 이것도 서울시 도시계획 틀을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 쓸 게 많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그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수도 서울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청와대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고 음. 청와대가 북악산 밑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도시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약간 불편이 있어도 그쪽은 낮게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는 북쪽으로는 안전하니까 네. 남쪽으로만 이제 여러 가지 패트리어트며 이런 것들을 다 해놨고 음. 이런 걸 해놨는데 이거를 완전히 지금 깨겠다라고 어. 하는 게 이거는 국민 혈세를 쓰는 점에서 잘못됐고 예. 그 다음에는 이거는 국가 대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저기 국가의 상징 문제, 예산의 문제를 줄 수 있는데 네. 저는 제가 TV 토론에서 나가서 얘기했지만 이게 꼭 화이트하우스가 펜타곤으로 들어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죠? 그렇게 비교할 수 우리가 있겠죠. 화이트하우스가도 별로 그렇게 이쁜 건물 아닙니다만은 음. 그거가 밉다고 우리가 펜타곤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블루하우스는 네. 이미 청와대는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음. 이 브랜드 파워가 제가 구글을 검색을 하면은요. 네. 블루하우스 코리아만 찾아도 10억 개 이상이 나와요. 어. 물론 거기에는 뭐 안보에 관련된 얘기나 여러 가지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좋은 뜻으로도 왜냐하면 음. 우리의 G8 국가, 네. 그 다음에 완전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데가 블루하우스예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블루하우스가 이런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저는 몇십 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77년 동안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이렇게 한순간에 당선인이 아무 법적인 정당성 없이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싫다는 유일한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국가의 기강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시 집무실 뿐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서울시장으로서 네. 그 제가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딱 맞서서 얘기도 못하게 한 거 보셨잖아요. 탁 제압하고 네, 영상 많이 이 눈으로. 봤습니다. 네. 눈으로 이 김진 에어컨 화법으로 네. 국무회의에서 딱 들어가서 손 들고 얘기할 수 있는 예. 사람은 역시 김진 에어컨입니다. 맞아요. 서울시장 국무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서 잘못된 점들, 고쳐야 될 점들을 딱딱 지목을 하겠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그 1번, 2번 기본 송영길 약속으로. 대표가 뭐 네. 얘기하면서 본인의 기량 정도가 돼야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송영길 대표님은 말실수가 많으셔서 잘 안 드실 거예요. 김진 에어컨이 정확합니다. 저의 에어컨 화법 이걸 가지고 제가 그 문제점을 서울 시민을 네. 대신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